안녕하세요. 경제를 말하다입니다. 오늘은 인텔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인텔은 자타 공인의 반도체 공룡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지금 인텔이 동네북이 되었다라고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텔을 무시할 수 없는 이유는 반도체의 기초를 다진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현재 CPU를 비롯한 연산장치의 기본 구조인 폰 노이만 구조를 구축한 그야말로 반도체의 본산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만한 위대한 기업임에는 분명해요. 하지만 반도체 제국이라고 불리는 이 인텔은 현재 최악의 상황에 봉착해 있습니다. 8월, 지금이 현재 촬영일 기준으로 해서 8월 8일이거든요. 그런데 8월에 시작하는 날부터 오늘까지 무려 46%나 하락을 맞아야만 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8월 1일에 있었던 2024년 2분기 실적 발표로부터 출발이 돼요. 인텔은 AI와 데이터 센터 등 미래 사업이라고 불리는 분야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경쟁사인 AMD에게 점유율을 빼앗기면서 그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또한 인텔 IDM 2.0 전략의 핵심이었던 파운드리 사업에서도 별다른 성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즉, 현재 두각을 나타내면서 인텔의 미래를 이끌어야 될 차세대 사업들이 별다른 파워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시장의 실망감이 주가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라고 보아도 과언은 아닐 거예요. 인텔은 GAAP 기준에서 128억 달러 매출, 그리고 35.4%의 매출 총이익률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16억 달러의 손실을 기록을 했어요.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1%나 감소를 했고요. 매출 총이익률도 0.4%나 감소를 합니다. 작년 2분기에는 15억 달러 흑자를 기록을 했었지만 이번 2분기에는 16억 달러 순손실로 돌아서게 되죠. 1년 만에 이런 사태가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인텔의 주요 지표들을 정리해보면 다음에 그래프와 같이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주력 사업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소비자 시장, 즉 모바일과 PC용 CPU를 주로 담당하는 클라이언트 컴퓨팅 그룹의 매출은 전년 동기보다 9% 증가한 74억 달러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인텔의 차세대 주력 사업이라고 불리는 데이터 센터와 AI 사업에서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3%가 줄어든 30억 달러에 그쳐요. 또 다른 차세대 주력 사업인 엣지 컴퓨팅 및 네트워크 시장에서도 13억 달러 매출이 나왔거든요. 하지만 이것은 1년 전 동기 대비했을 때 1%가량 하락한 스코어입니다. 즉, 전통적인 강점을 가진 소비자향 사업에서는 매출 상승을 기록하는 데 성공을 합니다. 하지만 차세대 사업으로 밀고 있는 데이터 센터, AI, 엣지 컴퓨팅에서 매출이 일제히 전년 동기 대비 하락을 맞았어요. 그러면서 인텔의 미래에 대한 시장의 의구심이 커져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텔의 미래에 대한 의구심은 파운드리에서 좀 더 커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어찌됐든 매출이 줄어들긴 했지만 전통적인 이 세 가지 카테고리의 그룹들은 모두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클라이언트 컴퓨팅, 데이터 센터 AI, 그리고 엣지 컴퓨팅 세 가지 전통의 분야에서는 모두 다 흑자를 달성을 해요. 하지만 문제는 파운드리에 있습니다. 자, 파운드리 실적을 보시면 다음에 그래프와 같이 정리가 되는데 그래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적자폭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파운드리 실적은 매출면에서 전년 동기 대비 4% 상승한 43억 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하지만 영업 적자의 폭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수익성에 대한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는 중이에요. 인텔 파운드리는 팻 겔싱어 CEO의 취임과 함께 야심차게 시작된 IDM 2.0 전략의 핵심 축 중 하나였습니다. 팻 겔싱어는 시설 투자를 꾸준하게 진행하고 선단 공정의 기술력을 빠른 속도로 확충을 해서 2030년까지 삼성전자 파운드리를 넘어선 세계 2위 파운드리로 발돋움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열심히 투자를 진행 중에 있어요. 즉, 현재 인텔 파운드리는 돈을 벌어들이는 기간이 아니라 돈을 쏟아붓는 단계에 있습니다. 여러 장비들을 반입하고 있고요. 하이-NA EUV 장비도 도입을 하고 있고 팹도 여러 군데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확충을 하고 있습니다. 즉, 얼마간은 계속해서 천문학적인 액수의 투자가 이미 예약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텔의 입장에서는 파운드리에 계속해서 투자금을 쏟아부을 수 있는 안정적인 자금원이 필요한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자금원은 언제나 그랬듯이 클라이언트 컴퓨팅, 데이터 센터 AI,
그리고 엣지 컴퓨팅에서 나오는 이 흑자를 마중물로 해서 파운드리 사업을 키우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이 말은 곧 기존 사업이 흔들림 없이 굳건하게 버텨주어야만 파운드리 사업의 융성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인텔의 자회사인 알테라와 모비라이의 실적 또한 그렇게 좋지는 못했습니다. 모비라이의 매출이 전분기 대비 상승하고 흑자로 전환된 것은 고무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자율주행 부분에서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거든요. 그만큼 이에 대한 투자도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 모비라이가 자율주행에서 주도적인 위치로 올라가기 위한 투자가 당분간은 예약돼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이번 2024년 2분기 인텔의 실적 발표를 세 가지로 요약을 하자면, 첫째, 기존 주력 사업의 약화, 둘째, 미래 사업의 부진, 셋째, 투자 수요의 증대로 인한 수익성 악화. 이 정도로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악화된 실적에 대해서 인텔은 어떤 대책을 내놓았을까요? 인텔의 대책은 한마디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극도의 비용 절감. 제가 인텔의 미래를 암울하게 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실적이 안 좋으면 비용 절감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게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지만 어느 분야에서 비용 절감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겠죠. 일단 대책에 대한 내용을 좀 살펴보면, 첫째, R&D 및 마케팅, 일반 관리 비용을 2024년에는 200억 달러, 2025년에는 25억 달러를 줄인 175억 달러로 줄이고 2026년에도 추가 감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올해 말까지 인력을 15% 감축하는 것이 대책의 일환으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인텔 CEO 팻 겔싱어는 성명에서 2분기 재무실적은 주요 제품 및 프로세스 기술이 이정표를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실망스럽다. 하반기 추세는 이전에 예상했던 것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며 새로운 운영 모델을 활용해서 운영 및 자본 효율성을 개선하는 동시에 IDM 2.0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한 결정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인텔은 4년 안에 5개의 제조노드 구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해요. 따라서 자본 효율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즉 인텔은 제조 부문에 지출하는 비용을 20% 절감함을 통해서 2024년 총 자본 지출 계획을 본래 계획보다 줄일 예정이다라고 밝혔어요. 이러한 발표 내용을 한번 자세하게 뜯어보면 인텔 쇠퇴의 원흉이라고 지목받고 있는 크르니자크 CEO의 전철을 그대로 밟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걱정이 들기도 해요. 자, 크르니자크 CEO가 취임했던 2015년도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크르니자크가 CEO로 취임한 다음에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뭐냐면 사업 확장이었어요. 4G, 5G, 모바일, 네트워크, 손 안 댄 게 없어요. 여러 사업 분야에 공격적으로 진출을 하면서 인텔의 사업 영역이 굉장히 방만해지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경쟁사 대비해서 우위를 점하고 있었던 상대적으로 돈이 많이 투입되는, 그러니까 출혈 경쟁이 어쩔 수 없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공정, 설계 부분에 대한 투자를 대폭 줄여버려요. R&D 인력과 공정 기술 인력을 대거 해고하면서 경쟁력을 약화시켜버립니다. 결국 이러한 신규 사업의 문어발 확장과 핵심 인력의 무분별한 해고는 인텔의 시계를 14나노에서 멈추게 만들었어요. 또 제2의 원흉으로 제시되고 있는 사람이 하나 더 있죠. 2018년부터 2021년까지 CEO에 등극을 했었던 로버트 스완입니다. 로버트 스완이 인텔의 CEO로 재직할 당시에 인텔은 엄청난 기회를 잡을 뻔했어요. 그것은 바로 현재 챗 GPT로 엄청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주역인 오픈 AI에 지분 투자를 할 기회가 열렸었던 거예요. 2018년도에 말이죠. 만약 로버트 스완이 오픈 AI의 손을 잡았다면 인텔의 미래는 어쩌면 완벽하게 바뀌었을지도 몰라요. 물론 재무통인 로버트 스완이 오픈 AI를 개판 5분 전으로 만들어놨을지도 모르는 일이겠지만, 게다가 인텔은 향후 AI의 만개를 대비해서 2015년도에 이미 FPGA 업계 2위인 알테라를 인수해 놓은 상황이었습니다. 오픈 AI의 지분을 확보를 한다면
미래에 분명히 만개할 이 AI 시장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퍼즐이 완성되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보아도 과언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인텔은 오픈 AI 지분 인수 기회를 시원하게 날려먹습니다. 인텔은 2017년부터 18년에 이르는 꽤나 긴 기간 동안 오픈 AI와 10억 달러 현금의 지분 15%를 취득하는 논의를 진행을 했어요. 이어서 추가적으로 15%를 더 매입해서 30%를 확보하는 방향도 심도 깊게 논의를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이 플랜은 캔슬이 되죠. 여러 이유가 있었겠습니다만 스완 CEO의 오판이 패착이었어요. 스완 CEO는 빠른 시일에 생성형 AI가 상용화된다고 하더라도 투자금을 단기간에 회수할 가능성이 적다고 보았던 거예요. 또한 인텔의 칩을 오픈 AI 측에 원가에 가깝게 공급하는 것도 그 계약 조항에 껴 있었거든요. 그것 또한 부담스러워했다는 전언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재무적 판단으로 단기간에 실익을 얻어내기 힘들다라고 판단했다는 이야기예요. 만약 정무적, 재무적 판단이 아니라 미래 기술적, 진취적 판단을 해서 투자에 적극적으로 임했다면 현재 인텔이 겪는 이런 굴욕적인 상황과는 상반되는 결과를 맞이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하지만 버스는 지나갔고 적극적으로 오픈 AI의 손을 잡은 MS는 저 하늘 높이 날아올랐고 인텔은 구닥다리 공룡기업 취급을 받으면서 AI 사업에 대해서는 맥을 못 추는 결과를 맞이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2024년 데자뷰를 보는 것 같이 팻 겔싱어 CEO 또한 강도 높은 인력 감축을 포함하는 기업 구조조정안을 발표했습니다. 물론 현재 겔싱어 CEO의 15,000명 인력 감축이 크리니자크의 그것이나 로버트 스완의 패착과 유사하다고만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아마도 겔싱어 CEO가 기술통이거든요. 인텔 토박이에다가 기술통이에요. 그런 만큼 핵심 인력이나 R&D 인력이나 핵심 인력들을 유출할 위험은 아무래도 적겠죠. 아마도 마케팅 인력이라든지 혹은 관리 인력 혹은 단순 제조 인력 중에서 해고 대상을 추리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예측을 해봅니다. 하지만 어찌되었든 현재 13만 1000여 명 가량인 이 현재 인텔의 인력에서 15,000명 수준의 인력을 정리하는 지금의 조치가 인텔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는 그 누구도 예상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게다가 제가 예상한 바와는 달리 저 해고되는 15,000명 안에 설계 인력, R&D 인력, 공정개발 인력 등 핵심 인력이 대거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면 겔싱어 CEO가 비용 절감을 구실로 해서 인텔의 미래를 또다시 어둡게 만들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들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력 감축의 범위와 대상이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인텔의 미래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를 결정하는 하나의 바로미터가 될 것이다 라는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번 인력 감축 등 비용 절감이 약간 걱정되는 이유가 있어요. 제 입장에서. 비용 절감의 비중이 제조 부문을 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인텔이 지금까지 문제가 됐었던 이유가 뭐죠? 제조 부문이 미래 공정을 따라와 주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물론 이번 결정에서 제조 부문의 감축 인력들이 그냥 단순 제조 인력이라면 그렇게 큰 타격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 안에 공정 설계 인력이 같이 껴있을 경우를 고려해보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크리니자크 때 한번 엿을 먹어봤잖아요. 겔싱어 CEO가 그런 전철을 다시 밟을 가능성은 현저하게 적다고 여겨집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계할 필요는 있다는 거죠. 겔싱어 CEO는 이번 실적 발표에서 인텔은 4년 안에 5개의 제조노드 구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어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자본 효율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까지 밝혔어요. 경영 전략이 바뀌었다라는 거죠. 정리하자면 이제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공정 세팅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으니까 제조 인력들을 정리함을 통해서 경영 효율화를 제고하겠다라는 입장 정리로 보여집니다. 인텔은 미래 공정 후발주자였어요. 그래서 팻 겔싱어의 진두지휘 아래에 뒤처진 미래 공정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대대적인 투자에 나섰습니다. 이로 인해 현재 인텔의 공정 기술력은 인텔 3, 7나노 개선 버전에서 인텔 20옹스트롬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와 있어요. 인텔 3나노로 넘어가기 직전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1.8나노로 불리는 18옹스트롬은 이미 시제품까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어찌됐든 짧은 시간 내에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여준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 공정이 완성되었다라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었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여전히 뇌관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일례로 인텔은 얼마 전에 18옹스트롬 공정 그리고 BSPDN 그러니까 후면 전력 공급 공정의 적용 시기를 1년 늦추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공정 기술 개발의 속도 조절을 하겠다라는 선언이에요. 자, 그렇다면 왜 인텔은 공정 기술 발전 속도 조절에 들어간다고 말을 한 것일까? 2분기 실적 악화와 이 선언이 과연 연관이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기술 개발을 하고 싶어도 투자할 자본이 없다면 희망 고문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이야기. 즉, 파운드리 공정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 지속적인 투자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텔 선단 공정의 효율에 대한 의문이 계속 뒤따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야말로 밑빠진 독에 물 붓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공정 기술을 확보했을 뿐 그 공정에서 수익을 내고 있는가는 또 다른 문제라는 거죠. 즉, 공정 개발을 마쳤다고 해서 기술 개발이 완료된 것이 아니고 효율 및 성능 개선을 위해 계속되는 후속 투자가 이어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공정 개발이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일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속도 조절을 이야기한다?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출혈적인 공정 기술 개발을 멈추겠다는 의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인텔의 실적 악화가 깔려 있고 말이죠. 즉, 인텔의 미래 기술 투자에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선단 공정의 기술을 개발하더라도 그 기술을 바탕으로 수익을 창출해야 되는데 인텔의 공정 기술력이 확충되었다라고는 하지만 현재 선단 공정의 처참한 효율, 신규 CPU의 복불복, 불량 이슈까지 현재 제조 부문에서 계속해서 악재가 터지는 상황이죠. 그런데 여기에다 설상가상으로 제조 인력을 정리하겠다라고 CEO가 발표를 해버렸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시점에서 겔싱어 CEO의 결정이 쉽사리 이해가 가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크르니자크의 데자뷰를 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까지도 들게 만드는 지점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그 실수를 답습하지는 않을 거라는 믿음도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걱정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과연 인텔은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는 이 시장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다시 반도체 제국으로서의 명성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팻 겔싱어의 비용 절감 이슈를 저희 관점에서 한번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를 말하다였고요.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